상속세 폭탄이라. 20억 아파트 6억 원?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상속세라는 말만 나오면 참 많은 사람들이 부자의 전유물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속세는요, 절대 부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서민들에게도 상속세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거 사실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속세는 이제 일반화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일반화됐는지, 서민들도 상속세를 내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됐는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4억 아파트의 상속세입니다. 아파트 금액이 24억 원이에요. 이거 시가 기준입니다. 시가 기준. 일반적으로 감정가 기준도 아니고요. 만약에 감정가가 없거나 시가가 제대로 불분명하면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뭐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이 시가가 되겠죠. 그러면 아파트 금액이 24억이에요. 24억 중에 말입니다. 일괄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5억 원 정도 금액을 일괄 공제합니다. 여기에 뭐 예를 들어 뭐 더 공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제 안 하는 걸로 보고 일괄 공제만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일괄 공제를 하고 나면 19억입니다. 19억. 그러면 19억에 대한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19억의 상속세면 이게 상속세율이 적어도 말입니다. 상속세율이 잘못됐는데요. 상속세율이 40%입니다. 40%. 40%의 상속세율이. 상속세율 40%입니다. 그러면 19억의 상속세율 40%를 적용을 하면 7억 6천이 되거든요. 7억 6천. 7억 6천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누진 공제가 1억 6천이 됩니다. 누진 공제 1억 6천. 그러면 6억 원을 냅니다. 6억 원. 6억 원. 진짜 상속세가 24억인데 장난 아니죠? 만약에 3명 뭐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받는다고 쳤을 때 2억씩 내야 돼. 2억씩. 엄청나죠? 상속세. 만약에 말입니다. 24억이잖아요. 이거 10억으로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10억으로 낮추면. 10억으로 낮춰도요. 상속세를 안 내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상속세 시가 기준을 10억을 잡아요. 일괄 공제 5억을 해주면 5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잖아요. 5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적어도 30%를 낸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30% 내거든요. 그러면 30%면 지금 5억 원이니까 1억 5천이잖아요. 1억 5천에 누진을 적용을 합니다. 누진이 6천억이 빠집니다. 누진 공제가. 그래도 9천만 원 냅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상속해 준다고 했을 때도 9천만 원의 세금을 낸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제 상속세는요. 서민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최악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1997년에 일괄공제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괄공제액. 이게 1997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28년째 제자리예요. 집값은 지금 98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집값이 올랐는데도 말입니다. 그죠? 말도 안 되게 지금 올랐는데도 상속세의 일괄 공제는 5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억 아파트도 지금 상속세를 뭐 9천만 원, 최대 9천만 원까지 낸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안 바뀐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집값이 서울에 제가 평균 거래대금 기준으로 서울 집값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서울 집값이 5월에 11억 4,780만 원이에요. 11억 4,780만 원. 그러면 적어도 말입니다. 여기다가 일괄공제 5억을 뺀다고 쳐요. 그러면 6억이잖아요.
6억이면 지금 5억 초과 10억이잖아요. 그럼 30%의 상속세를 냅니다. 서울에 현재 거래되는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아파트 사고 팔면 상속세가 나중에 30%를 낸다는 뜻이 30%. 물론 이 중에 일괄공제도 하고 누진공제도 하고 그래서 뭐 한 1억 내외로 나오겠죠. 그러나 1억 내외라는 것도 여러분 알다시피 엄청난 부담입니다. 아니 1억을 벌라 치보세요. 여러분 1억 벌기가 쉽습니까? 아마 어느 누구도 1억 벌기 쉽지 않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1년 죽도록 일해도요. 연봉 5천만 원 받는다고 쳤을 때는요. 예, 진짜 아끼고 자린고비 같이 아껴온다고 했을 때 한 3천만 원 벌 겁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 번다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1억을 벌려고 그러면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3년은 벌어야 돼요. 3년은.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속세가 1억을 낸다고 해도 부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장난 아니거든.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 세계 최대입니다. 물론 말입니다. 예, 일본이 55%로 제일 많고요. 우리는 50%인데 최대 주주 활정을 포함하면 60%. 세계 최대예요. 세계 최대. 프랑스 45%고요. 미국은 40%씩. 독일은 30%. 심지어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나라는 상속세가 아예 없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OECD 국가 중에 상속세를 많이 내는 국가 예, 실제로 23개국 예, 38개국 중에 23개밖에 안 됩니다. 38개국 중에. 또 이것도 제가 예, 여러분 틀렸는데 감안을 해 주십시오. 진짜 38개국입니다. 38개국. 예, 38개국 중에 지금 예, 여러분 보시다시피 23개국. 예, 23개국. 예. 23개국이 되니까 상속세가 없는 국가도 38개국 중에 말입니다. 15개국이에요. 15개국입니다. 이러니 말입니다. 여러분 상속세가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상속세가 적은 게 아니에요. 지금 게다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과세를 하는 나라는 23개국 중에서 19개밖에 안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는 과세를 별로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들 진짜 짐작이 되시죠? 진짜 상황이 최악이라는 것도 보이시죠? 예, 그만큼 말입니다. 상속세의 부담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바꾸겠다는 거예요. 바꾸겠다. 어떻게 바꾸느냐?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게 19개국입니다. 19개국에 네. 배우자, 자녀, 과세국 평균 있잖아요. 26%잖아요. 상속세를 20%, 30%로 내린다는 거예요. 정부도. 쉽지 않겠죠. 아마 어려울 가능성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민주당은 이게 부자 과세를 해주는 거에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하거든요. 예, 30%로 노리면 독일 수준이잖아요. 독일 수준. 30%로 내리고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최대 주주 할증도 빼고요. 예, 할증도 빼고요. 그리고 예, 과세 방식도 바꾼다고 합니다. 과세 방식도 예, 유산세 방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유산세 방식으로. 예, 지금 진짜 장난 아니란 뜻이에요. 유산세 방식을 바꿔서 유산취득세로. 유산세 방식은 유산을 해주는 총액이 얼마 이러면 여기에다가 한 명이 상속하든 여러 명이 상속하든 상속세는 똑같이 부담합니다. 누진세를 적용이 되겠죠. 이게 유산취득세로 하면 아이 3명이 받으면 각각 받는 금액이 다를 거 아니에요. 각각 받는 금액이 다르면 여러분 누진세가 줄어들겠죠. 많이 줄어들겠죠. 예, 한 명이 받는 것은
10억을 받으면 10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만 이게 여러분 유산 취득세로 하면 내가 받는 만큼만 내는 거. 내가 받는 만큼. 누진세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바뀐다는 이야기.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최악이 된다는 이야기. 저는 이게 보면 여러분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조건 말입니다. 세금 폭탄을 매기는 것은 결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에 엄청난 부담. 지금 이대로면 여러분 경제에는요. 말도 못할 부담이 될 겁니다. 말도 못할 부담. 진짜 장난 아닌 부담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상속세라고 하니까 부자들의 전유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죠. 상속세는요.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상속세는 이제 서민들도 내는 게 상속세가 돼버렸어요. 그 정도로 부담이 엄청나다 이런 얘기입니다.